장례식장의 공기는 향 냄새와 젖은 검은 양복의 냄새로 무거웠습니다. 국화꽃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촛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선영은 영정 앞에서 어깨를 모으고 숨을 고르며 손을 모았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녀가 낮게 말하자 촛불 그림자가 벽에 길게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구석 의자에 앉아 손수건을 틀어쥐었습니다. 누나, 밖 공기 좀 쐬고 와. 그는 말끝을 흐렸고 눈꺼풀을 꾹 눌렀어요. 영숙은 상복 소매를 정리하며 빈 접시를 한 대 모았습니다. 마지막 밤 통증은 덜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문이 닫히자 실내는 파문 없는 연못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향이 군데군데 기침을 타고 올라왔고 세 사람의 숨소리만 가볍게 섞였어요. 장례 지도사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선영은 영정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다짐하듯 속삭였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밤은 길었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빗소리가 지붕을 간지리며 고요를 깨웠습니다. 선영은 아버지 방에 들어가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약봉지, 혈당 기록지, 병원 영수증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고 맨 아래에 낡은 파란 수첩과 통장이 가지런했어요. 그녀는 통장을 펼치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의 숫자가 한 박자 멈칫하더니 절반가량 줄어든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장례비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이 낮게 떨어졌습니다. 민수가 허리를 숙여 모니터를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장례 전날 두 건 금액이 크네. 그의 목소리가 메말라 있었죠. 영숙이 가방에서 얇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정리한다고 하셨죠. 선영은 거래 내역을 확대했습니다. 박수연, 박경숙 대부, 김정우, 개인 사업자 같은 낯선 글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짧게 떨렸어요. 누가 왜? 민수는 입술을 깨물고 창밖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답은 없었지만 무언가 오래된 문이 조금 열린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 통장과 파란 수첩, 휴대폰이 놓였습니다. 오래된 볼펜 자국은 눌렸다가 튕긴 흔적을 남겼고 글씨는 또박또박했어요. 선영은 수첩을 넘기며 숫자와 메모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혈압 오전 70, 약 오후 60, 그리고 수연 12월 10일 잊지 말 것. 그녀는 숨을 고르고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8자리 숫자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1986겨울 트럭 죄책. 민수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나, 그해 아버지 군대 마치고 경비일 하시기 전이야. 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한번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낸 빚이 있다고요. 선영은 휴대폰 잠금을 풀고 문자함을 뒤졌습니다. 미발송 메시지함에 저장된 문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수연 씨, 늦은 사과를 허락해 주시오. 공기가 한순간 가벼워졌다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이름이 분명해졌네요. 그녀가 말하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린 찾아가 묻자. 왜였는지. 세 사람의 호흡이 같은 박자로 맞춰졌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세 사람은 은행 창구 앞에 섰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직원의 키보드 소리가 단단하게 튀었어요. 선영은 서류를 건네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망자의 계좌, 해당 기간 상세 거래 내역 열람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신분 확인을 마치고 모니터를 적당히 돌려 보여줬습니다. 해당 날짜 이체 2건,
상대 계좌 박경숙 대부, 김정우 개인 사업자, 그리고 한 달 전부터 반복 소액 이체, 수취인 박수연. 민수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부라면 빚을 갚은 거네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턴상 상환으로 보입니다. 자동이체가 아닌 수동 입력 메시지란에 끝내자라는 메모가 붙은 날도 있어요. 그 한마디가 세 사람의 어깨를 동시에 내려앉게 했습니다. 선영은 화면 오른쪽 구석에 작은 봉투 아이콘을 가리켰어요. 거래 메모 사본 발급 가능합니까? 직원이 프린트를 건네자 종이 위에 연필로 눌러 쓴 흔적처럼 진한 단어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늦은 사과, 겨울, 끝. 영숙은 입안에서 짧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노인장, 이렇게 정리를 하셨군요. 유리벽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너머 진실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얇은 백지 2장이 접힌 채 들어 있었고 맨 앞줄에 또박또박한 글씨가 시작됐습니다. 1986년 겨울, 눈발이 흩날리던 저녁 내가 몰던 트럭이 언덕에서 미끄러졌지요. 그녀는 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쓰러졌고 나는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돌아갔을 때 그 집은 이미 비어 있었지요. 아이 하나가 남았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민수는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박수연이란 걸 알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 혼자 살았고 작은 가게에서 일하다 빚을 졌다고 하더군요. 병원을 드나들고 카드 연체가 늘어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선영은 마지막 문단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낸 상처가 그 아이의 인생을 따라다녔다면 내 손으로 그 그림자를 지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떠나기 전 그 아이의 밤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싶었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장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남기자. 그 말씀이 이거였네요. 민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네. 끝까지 확인하고 존중하자. 테이블 위 프린트지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세 사람의 눈빛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주소는 오래된 재개발 구역의 끝자락에 있었고 골목은 낮에도 어둑했습니다. 전봇대마다 종이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찢긴 모서리가 딸깍거리며 흔들렸어요. 박수연이라고 적힌 작은 초인종 옆에 녹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선영이 손가락으로 한 번, 2번 눌렀습니다. 문틈으로 고양이가 슬쩍 지나갔고 안쪽에서 발소리가 멈칫했어요. 문이 열리자 눈밑이 퀭한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세 사람의 얼굴과 봉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얇았지만 굳세었어요.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의 가족입니다.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 여자는 문을 더 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접이식 탁자와 전기포트, 반쯤 비어있는 약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민수가 숨을 고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상환 영수증, 그리고 편지입니다. 여자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저는 몰라도 됩니다.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영숙이 부드럽게 대꾸했습니다. 받아주세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에서 전기포트에 끓는 소리가 작은 비처럼 튀었습니다. 여자는 결국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눈동자가 몇 줄을 따라가더니 아주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방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바람이 문고리를 한번 툭 치고 지나갔고 주방 타일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여자는 편지 마지막 문장을 입술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오래 살아주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동자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었군요. 목소리는 단단하게 떨렸습니다. 선영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늦었어도 저희는 알고 싶었습니다. 왜였는지, 어디까지였는지요. 여자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습니다. 저 처음엔 원망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기울었다고요. 그런데 편지가 오고 매달 납부 문자가 오고 마지막엔 끝내자는 짧은 메모가 왔어요. 그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흡수했습니다. 용서는 받은 사람이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는 사람도 스스로를 살리려는 거더군요. 민수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그 말 저희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영숙은 상자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책상에 올렸습니다. 유품 일부입니다. 영수증과 함께 보관해 주세요. 훗날 누군가 묻는다면 당신 인생이 빚으로만 기록되지 않도록요. 여자는 봉투를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특정한 방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동시에 걷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다시 아버지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통장, 파란 수첩, 마지막 편지 사본, 영수증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창틀을 넘어와 종이 위를 얇게 덮었습니다. 선영은 통장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잔액은 거의 없네요. 그녀의 말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가벼워졌어. 그는 한쪽 입꼬리를 올렸어요. 영숙이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통장은 빈 그릇이 아니라 다 비워서 누군가의 밤을 채운 그릇입니다. 말과 함께 방 안 공기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선영은 펜을 들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채무부 존재 확인 서류 위에 서명을 했습니다. 법적 정리는 여기까지죠. 남은 정리는 우리 사이에 해봅시다. 그녀가 말을 맺자 민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밤을 덜 무겁게 만들어 볼까? 그때 바람이 살짝 창문을 건드렸고 커튼 끝이 쉬이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파란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잠깐 멈추더니 가볍게 서랍을 2번 토닥였어요. 아버지, 잘 다녀가셨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빈 통장은 그대로였지만 그 위를 지나가는 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비어있음이 곧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빛이 또박또박 증명하고 있었습니다.